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행정학 이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행정학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을 깊이 환영하는데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일반 행정직에서 필수 과목이 됐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피해갈 수도 없고 행정학을 제대로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어서 또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보는 과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런 거는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 상태에서 여기에 와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수험용으로는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제조합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공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대학 전공이잖아요. 대학 전공인데다가 그런데다가 한 번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워보지 않은 내용 드릴 거예요. 뭐 일부 이제 그 내용 안에 뭐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좀 봐봤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스며들어 있겠지만 그게 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공부할지를 판단하셔야 되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낭패감이 되게 많이 들 겁니다. 예, 행정학이 전체에서 가장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알고 접근하면 그래도 방법론적으로 좀 잘 이렇게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뚫어내는 방법들을 좀 알고 가면 그래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거보다도 공부 방법이 외국어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국어 공부하듯이 공부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어 처음 접했을 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단어를 기억해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어들을 외워서 그걸 가지고 쭉 조합을 해가지고 대충 문맥을 때려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도 어때요? 처음에 귀에 잘 들어오나요?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들리지만 계속 듣죠. 안 들리지만 계속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단어 같은 거를 알게 되고 이러면은 그런 어떤 특정 단어 같은 게 또 귀에 들려요. 그러다 보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점점 좀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귀가 트이죠. 귀가 트여. 눈도 트이고 귀도 트이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행정학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만만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시고. 그런데 내가 뭐 외국어 공부할 때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다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단어 중에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익숙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단어를 기억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서 아는 게 점점 좀 늘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대신에 반복해야 되겠죠? 한 번 보고 끝 이게 아니라 반복해야 될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하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무원 시험은 회독과의 싸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회독과의 싸움. 일회독을 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일회독을 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똑같이 말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 귀에는요,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접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그런 뭐 얘기 알죠? 경험한 만큼 세상을 알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들을 때 잘 모르겠는 용어들을 가지고 그걸 한번 쓱 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귀가 아직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준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수험생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랬다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아는 게 생겼으니까 조금씩 아는 게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에 안 들렸던 게 들려요.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건데도 그래. 그러니까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게 아닌데도 똑같은 내용을 복습하면서 봐도 예, 그렇게 여러분들 귀에 익숙해진 순간이 올 거예요. 맞죠? 외국어에 비유해 보니까 조금 느낌이 오죠.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회독할 때 욕심 부려가지고 모든 걸 다 복습하고 정리하고 막 다 하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은 일회독이 안 끝나. 제대로. 그래서 일회독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줄거리를 보듯이 이렇게 쭉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게 있고 또 안 들리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을 텐데 괜찮다. 괜찮다. 예, 많이 안 들리고 많이 안 보인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걸 한번 봐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봐두는 것이. 예, 그렇게 하고 이회독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세세한 부분들까지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그죠? 이회독 정도 할 때 그때 정리 작업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리 작업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3회독 할 때는 그걸 좀 보완하는 거고요. 이렇게 회독을 늘려가는데, 그럼 이거 맨날 이렇게 회독을 어떻게 그게 다 공부하냐, 전 과목을. 이러실 텐데, 1회독 할 때는 특히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정속도로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상관없는데, 또 온라인으로 처음에 이걸 접할 때는 이걸 몰아가지고 막 2배속 해놓고 막, 그죠? 제가 앞에서 강의하는데 굉장히 출삭거리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1회독은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1회독은. 1회독에서는 이게 제가 말할 때 쉼표, 여백 이런 것들까지 같이 호흡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말투가 굉장히 느리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회독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이거를 접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용이 남는 게 없습니다, 머릿속에. 예,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꼭 함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혹시 보더라도 1회독은 정속도로, 예, 꼭 그거를 지켜야 되고요. 근데 2회독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2회독부터는 좀 빨리 해도 되겠죠? 이제 한번 들었던 거니까 익숙하게 느껴지는 부분, 혹은 자기 개인의 경험치가 있어갖고 요 단어는 내가 좀 할만하다. 뭐 그런 게 느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들은 조금씩 이제 속도를 빨리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예 다 파악이 됐다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이제 패싱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추려지잖아요. 추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독수가 금방금방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리고 엔간히 이제 동영상 강의까지 포함해서 몇 번 강의를 들었으면 그때는 이제 내 책 같은데 아니면 내 노트 같은 데에 이것이 이제 단권화로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회독을 늘리는 거예요. 계속 영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내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잘못된 게 있거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 등등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걸 메꿔내는 거죠.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C줄을 쭉 만드는 거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날줄로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은 이제 내용 강의 같은 것들을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채우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풀이도 한 번쯤은 강의를 같이 한번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예. 뭐 문제풀이 강의를 여러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한 번 정도 쭉 따라가면서 같이 보시는 게 좋다. 아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용 정리할 때 내가 약간 좀 곡해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바로잡는 게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은 그런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문제풀이 요즘에는 그 해설도 상세히 잘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집 써가지고 내가 읽어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읽고도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불안함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로 같이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행정학에 대한 제가 이제 첫인상, 첫 소개는 외국어다, 외국어. 외국어 공부하듯이 공부하자.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예. 뭐 심지어요, 행정학 전공자들이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행정학 전공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와가지고 그런 분들은 진짜 이 심리적으로 너무 이 낭패감이 들어가지고 막 와서 울고 그래요. 어? 내가 이거 전공도 아니고 진짜 낯선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뭐 이런 정도로 좀 이제 그래도 당황스럽더라도 자기가 무너지진 않거든요. 근데 행정학 전공한 사람은 무너집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 전공하고 공무원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 이유는 전공 행정학은 저도 해봤지만 그거는 뭐 배우는 내용이 아주 많진 않아요. 아주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사행정론이다 그러면 인사행정론을 한 학기에 그냥 한 과목으로 듣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한 3시간씩 해가지고 뭐 한 15주? 16주? 뭐 시험 기간 빼고 뭐하고 그러면 14, 5주 뭐 이럴 텐데 그거 해가지고 그 해서 인사행정론 빠삭하게 다 할까?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공부하는 시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겉핥기이거나 일부분만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셈이에요. 보통은. 아무리 전공을 해도. 그래서 전공한 사람조차 우리가 수험 행정학으로 오게 되면 전 영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처지가 크게 안 달라. 예, 처음 하는 사람들하고. 다만 그 처지가 크게는 안 다르지만 그 약간의 차이가 적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디서 주워 들어본 게 있으면은 거기에 또 이제 이 저 진도를 뽑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낭패감이 드니까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나,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가 원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러실 필요도 없다. 근데 뭐 아무튼 간에 그런 정도로 이제 이 과목은 외국어처럼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참 그 얘기도 했잖아요. 각자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보고 듣고 따라가는 속도가 좀 다를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공하신 분들이 낭패감이 들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더 빨리 이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나는 모든 면에서 너무 느리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 수험과 관련된 내용을 접해 놓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빨리 가는 거거든요. 빨리 가는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되게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부러워하는 거 지나간 일인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해 놔가지고 영어를 이만큼 채워놓고 왔어. 그 사람 빨리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를 내가 전혀 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나의 객관적인 지금 위치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시간을 다른 능력을 개발하거나 다른 뭐 유희를 즐기는 데 썼겠지. 어떻게든. 그래서 그 삶은 그 삶대로 채운 거니까 그 후회할 필요는 없고. 근데 수험 생활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런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딱 파악하고 공부 계획을 세워야지, 뭐 남들도 6개월 만에 붙은 사람이 있다는데 나도 뭐 6개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공부가 스텝이 엉켜요. 그리고 맨날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거꾸로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중에 가면은 그 왜 우리 저 학창 시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당일치기 해본 경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문제 갖다 놓고 먼저 문제부터 읽어.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잘 없는데 그렇게 공부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못 맞춰요. 왜냐면 옛날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당일치기가 됐던 것은 선생님이 내용을 추려주잖아요. 이 범위 해석은 내게, 야, 요 프린트만 봐라. 그러니까는 그게 되지, 당일치기가. 이거는 안 됩니다. 범위가 넓어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가 예측 불가예요, 예측 불가. 예측 불가예요. 행정학도 과목명만 있는 거지, 이게 요 범위입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목명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도 행정학자가 몇 명입니까? 도대체. 전 세계 행정학자가 몇 명일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게 전부 다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기출되어 왔던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론들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그런 건데, 그거를 찍어갖고 요 내용만 공부하면은 좋은 점수 맞겠지. 이거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득하니 자신의 페이스대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속도를 좀 내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의 양이 다 다를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자기가 채워내는 거예요. 잠을 줄이든, 쉬는 시간을 줄이든, 주말을 포기하든, 뭘 하든 그 시간을 살아내는 거지. 안 그러고서 있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자기는 뭔가 채워져 있는 게 없는데 나도 딴 사람처럼 단기간에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러고 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행정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원에서 학원 만들고 1호 합격생이 1호 합격생이 이제 5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5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으로 이 근방에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딱 왔을 때부터 딱 보면은 영어가 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엔 사회 과목이 있었잖아요. 사회도 돼 있었고 한국사가 돼 있었어. 왜냐면은 그 사범대 출신인데 역사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교육 사회교육학과였나 보다. 사회교육학과를 나왔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과목들이 다 돼 있어. 교직 이수도 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엔간히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여기에 틀만 따라가면 그러면은 금방 가는 거지. 학교에 금방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학원에서는 뭐 우리 학원에 와서 5개월 단기 합격의 신화를 썼다. 우리 학원에 오면 단기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는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해낸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방향만 잘 잡아주는 거죠. 학원은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그거를 내용을 머리에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평균 합격하는데 한 2년 뭐 넘게 걸린다는데 길게 보면 한 2년여 나는 해야 될 것 같다. 평균보다 늘어지지는 않게끔 하자. 뭐라든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초보고 내가 뭐가 이렇게 기틀이 없다면 그런 정도의 마음 먹어야 돼요. 답답하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다만 첫 번째 해에 시험 보기 전까지 아까도 말했던 방식으로 따라가면서 회독을 늘리면서 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합격 점수에 턱걸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가는 게 1년 차의 목표이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확실하게 합격하기 좀 어려워도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자 정도의 판단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얼굴 마주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는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내가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더라도 합격할 수 있게 안전빵으로 이제 공부하는 양을 좀 더 넓히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정도로 이제 행정학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얘기는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죠? 네. 행정학은 낯선 과목이다. 일단은.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고 전공 과목이라 또 깊이도 굉장히 있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 근데 피할 길이 없다. 그죠? 피할 길이 없다. 제가 이게 선택 과목일 때는 맨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덜 했죠. 딴 과목으로 바꿀까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 몰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못할 정도 수준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이 외국어에 제가 빗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하듯이 접근하라는 거지 외국어만큼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도 잘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의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중요한 것만 합니다. 중요한 것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만 해요. 책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책도 다른 책들보다 굉장히 얇을 거예요. 압축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막 없앴다기보다는 압축식으로. 그러니까 막 서술하듯이 책들을 써놓거든요.
이제 그런데 학원에 와서 어차피 공부하고 강의 보면서 공부할 거면 이게 서술식으로 양만 늘려놓은 거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압축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용어 중심으로 특징들 중심으로 쫙 모아놓은 걸 공부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학원 교재의 특화를 좀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하게 압축을 좀 시켜놨고,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덜 중요한 내용들 있죠. 이런 건 또 좀 덜어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덜 중요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시험 문제 20문제 내면은 그중에 난이도 조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가 한 더세 개는 나옵니다. 더세 개. 더세 개가 꼭 나와요. 그거는. 더세 개가 나와.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풀어내 보는 거지, 그것까지 잡기 위해서 모든 행정학 관련 내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현실 불가능이에요. 근데도 내는 겁니다. 그런 걸. 일부러. 내는 건데, 최대한 상식을 동원해서 풀면 돼요. 나중에 그 능력까지는 생길 거예요. 예.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한번 출제되면, 그런데 강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강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나 믿고 따라오면 다 나와. 내가 다 해줄게. 그랬는데 나중에 안 가르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당황스러워. 그러면은 비슷한 거 얘기한 거를 갖다가 빗대서 내가 그래도 이거 했다. 이렇게 우기고, 그 다음 연도 교재 낼 때 그걸 넣어. 내용을 새로 넣어. 추가해. 추가하고 다음 연도 학생들한테는 뻥쳐. 내 책이 다 있다. 기존 기출문제 봐라. 내 책이 없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뒤에 가서 땜빵 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그렇게 내는데. 어떻게. 생소한 이론 같은 거 갖다 집어 넣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것이 한 10년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책이 겁나게 두꺼워집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 수험서적 보면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이 막 1000몇백 페이지 막 이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아까 말했던 1년 차에 그래도 내가 합격권에 한번 도달해 봐야지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기본 이론 듣는데 어떤 강좌들 보면은 기본 이론만 100몇 강씩 막 하고 그래. 100몇십 강. 언제 다 듣고 언제 정리하고 언제 공부해서 언제 시험 봐요, 그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그런 희한한 주제는요, 한번 출제되죠. 다음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10중 8구 안 나와, 다시는. 다시는 안 나온다고. 그런데 불안하잖아. 강사도 불안하고 수험생도 불안하니까 그거 넣어놓고 그런 것까지 막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확률적인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안 나올 만한 것들은 가감이 있죠. 빼놓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년 차 이상 공부하는 분들은 혹시 모를 것들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더 해나가지만, 1년 차에서는 과감히 그런 걸 버리고 가는 게 좋아요. 다시는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주제들 있죠. 아까 말했던 20문제에서 두세 개가 그런 거라면 나머지는 이제 17, 8개. 요거는 맨날 반복되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럽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 그런 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합격합니다. 국가직은 좀 간당간당해. 그렇게 하면. 공부가. 1년차에 국가직 붙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1년차에 국가직 붙긴 쉽지 않아요. 뭐 기본이 닦여서 오지 않은 이상은 힘들어요, 사실은. 도전하기가. 근데 1년차에 지방직은 해볼만 하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출제되는 것들 있죠. 그것만 잘 섭렵해 놓고 남들이 틀린 걸 내가 맞추겠다 하지 말고 남들이 맞추는 걸 나도 맞춘다. 이 생각으로 공부해 나가면 그러면 양도 줄고 하기 때문에 1년차에 해볼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과목당 한 두세 개씩 틀리는 것은 이제 지방직은 합격권에 도달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학 강의의 스타일은 압축식으로 한다. 압축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주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간다. 알겠죠? 그리고 간혹 격가지적인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는 이제 문제풀이까지 하다 보면은 기출문제를 당연히 다루니까 이런 것도 출제됐었다. 이러면서 이제 소개가 한 번씩 되겠죠. 그런 것까지 잡아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철저한 이해 중심으로 갑니다. 이해 중심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이걸 미루려고 그래요.
이응 지읒 학습법이야. 이 우리말로 읽을 때 그냥 오지 학습법? 이렇게 제 밀려고 하고 있어. 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응 지읒 학습법이에요. 이응 지읒. 응? 내가 학원에다가도 이렇게 접목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수험 공부는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단계가.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야. 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 단계를 건너뛰고, 이 맨 끝에 요 작업부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당일치기 공부법이에요. 기출문제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런 걸 읽으면서 내용을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나 먹히는 거지 수험 공부에서 안 먹힙니다. 맨 끝에 와야 되는 거고,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 많이 안 푸셔도 돼. 이때는 문제를 많이 안 푸는 게 나아, 차라리. 이때는 반복 해독을 하면서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 작업이 매우 중요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필기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사서 그걸 읽어서 요 과정도 또 생략하고 그것만 읽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것만 외우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필기노트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필기노트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쓰여 있는 활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는, 여기 뭐 내용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쓰여 있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선이 중요한 거예요. 선이. 왜 여기에 선을 여기다 그었지? 왜 얘가 여기에 들어오지? 얘가 왜 묶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몰라, 수험생들이. 그걸 몰라갖고 남들이 정리해놓은 거 요거만 외우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런 책이 뭐 제일 잘 팔리는 책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그거는 어설프게 공부하는 겁니다. 정말 어설프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게 공부하면. 알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은요, 참고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했네? 이렇게 참고용으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지. 응? 복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거 자체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정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난 정리를 하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책에다가 밑줄 긋고 포스트잇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단거나 거기다가 하셔도 괜찮아요. 정리 작업. 가장 소프트하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부연 설명 같은 거 포스트잇 해가지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정리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그렇게 해놓은 것을 갖다가 내가 주제별로 뽑아서 노트에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합니까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는 이게 이해의 과정이 있잖아요.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더 많이 안 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공부가 돼요. 한번 하면. 더딘 작업이지만 되게 이렇게 하면 아주 본질적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더뎌 보이지만 빨리 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걸 강권을 못하는 이유는 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해봤던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뒤늦게 마음 먹고 나 공무원 해보고 싶어서 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책에다 쫙 꼼꼼히 써놓고 책을 계속 읽는 거지 뭐. 네, 근데 책에서도 추려야 돼요, 반드시. 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를.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더 좋은 건 아무튼 자기 혼자 힘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엮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공부다. 이게 진짜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학 같은 경우는 제가 판서를 많이 할 거예요. 판서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 토대로 삼으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살 붙여가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은 공부하다 뒤에서 막 공부하다가 앞에서 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막 찾아봐.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밑에다 메모해놔.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늘려가시면 돼.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런 거요. 강사가 앞에서 강의한 것을 이를테면은 이걸 영화 관람하듯이 관람하고 말아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리로 정리하는 작업 한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보러 가서는 강사가 찝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꺼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에다 집어넣는 작업 꼭 하셔야 돼요. 그거에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정리다. 정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당연히 이해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돼서 나의 용어로 정리해서 추려야 되잖아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해야 돼. 근데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다 알거든요. 그런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저 암기를 제대로 안 하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진짜로. 암기를 안 하고 가는 사람 태반이라고, 태반이야. 의외로. 그리고 가가지고 막 이제 속어법 이런 걸로 막 지워가면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이거 속어법으로 그렇게 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냐? 그렇게는 쉽지 않다. 내가 제대로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끄집어내야지. 이거는 아닌 거야. 이것도 아니고 이 문맥이 이상해. 막 지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합격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 우리 시험은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인중개사 이런 거 따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시험도 아니야. 그건 솔직히 시험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평균 60점 넘으면 되고 과락 40점만 40점 밑으로 가는 과목만 없으면 돼. 그 뭐 시험이야 그게. 금방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분들도 고생하지만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시험도 아니야. 여러분들끼리 상대평가 해가지고 거기 등수 안에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작업을 다 해야 된다고. 철저히 암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이제 문제 유형에 맞게끔 또 이제 내가 기억해 놓은 것들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로 나올 때는 또 이제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생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오즈학습법이다. 이응, 지읒, 니응, 지읒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 점프해야 돼요. 이 과정을. 점프해야 돼요. 물론 제가 시험 직전에 이제 뭐 시험 직전, 너무 직전은 안 되고 한 6개월 전쯤 학원에 등록하는 수험생들이 있어. 그러면은 최대한 이거 여기서 좀 추려내고 그다음에 정리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막 이제 암기해서 그 암기도 이제 여기서 추렸으니까 추린 내용만 암기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로 해가지고 특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하고 시험장에 가보자 이렇게는 제안하지만 그거는 합격할 가능성은 많이 좀 낮아진 상태로 가는 겁니다. 6개월에서 합격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한다 하면은 이 과정을 꼼꼼히 밟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 이제 커리큘럼도 짜여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계획 세울 때 그럼 7월에는 뭐하고 8월에는 뭐하냐 이런 거 할 때 역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내년 시험 나 6월 지방직이 목표예요. 그러면 내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역산해서 해야 돼요. 여기 이걸 다 해야 된다라는 거 전제 속에서 그럼 요 전에는 요거 계획 짤 때는 요 때는 뭐 문제를 다시 보고 있어야 되겠네? 뭘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짜가지고 거꾸로 하다 보면은 갑자기 넘쳐. 지금이 7월인데 이게 막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거 4월에 시작했어야 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율을 해야지. 조율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보통 1년 단위의 커리를 주로 많이 짜서 가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은 앵간히 요거 내가 4개의 과정은 다 할 거예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요 타이밍에서는 1년 딱 남겨놓고 시작하면 요 4개가 쏙 들어올 거예요. 넘치진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넘치지 않을 거니까 요 계획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계획 잡아서 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들 세대는 특히 그래요. 왜냐면 학원이 만연된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를 짜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짜본 사람이 없어. 저희 때처럼 컨텐츠가 좀 부족했던 시대. 그때 야자로 때려놓고 막
학교에서 조지던 시대에 살다 보면 저런 계획을 막 잡아보고 이런 걸 해보는데 지금은 뭐 학원에서 다 떠먹여주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냥 그대로만 거의 했지 스스로 계획을 짜본 적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도와드려요. 우리 학원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해나가시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강의는 한 20년 쯤 한 것 같아 이제. 예, 20년. 목소리가 지금 변질된 거예요. 원래는 목소리가 이병헌 같았는데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쉬었다 풀어졌다 하다가 성대결절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얻은 게 뭐냐면은 20년의 노하우인 거죠. 아주 저 소시적부터 강의를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기도 전부터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알바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소시적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동자만 봐도 지금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왜 병원에 가보면 노련한 의사들은 그 사람 막 눈을 막 쳐다보면서 무슨 병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동공의 뭐 색깔, 뭐 동공의 모양 이런 거 보고 맞춘대잖아. 비슷하게 여러분도 공부한 거 한두 개, 뭐 질문 뭐 몇 개 이렇게 보면은 물어보고 문답 몇 개만 해보면은 문집 몇 개 해보면은 그 상태가 다 진단이 쫙 돼서 제가 그냥 걸어다니는 CT입니다. CT 수험생에 대해서는 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아니 밥 먹고 이 집만 20년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더 이상하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초짜지만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 이제 많은 이게 케이스가 다 이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축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초짜라는 걸 좀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초짜라는 거를 인정하고 공부를 좀 내가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도 수험 공부, 공무원 수험 공부는 처음이잖아요, 거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조언해 드리는 거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행정학과 관련해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중심으로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다 됩니다. 그럼 되고 오히려 저는 제 소신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일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행정학에서 접하게 될 강의들 있잖아요. 뭐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는 그런 데들 뭐 다 잘 하시죠. 당연히 다 잘해요. 다 잘하고 훌륭한데 훌륭한 강의고 다 좋은데 다만 이제 단과 위주로 돌아가는 학원의 시스템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강의를 자꾸 듣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매출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의로 도배하다가 끝나. 강의 들으라고 홍보하다 끝나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하려다 보니까 거의 약간 어떤 분들은 사이비 좀 교주 비슷하게 돼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지자랑만 한 30분 하고 막 1시간 하고 막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하고 막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뭘 그게 멋있는 사람 뭐 있다고 그죠? 막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 현혹될 라인 아니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내실 있게 실수 있게 가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명한 소비죠.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강의 듣는 것도 적당하게 딱 듣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 하는 시간들 가져야 돼요. 스스로 하는 시간. 이거 스스로 밖에 못 해. 이런 거는. 누가 해주냐고 이걸. 스스로 해야지. 강의는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 그잖아요. 혼자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니까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강의로 이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학원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져 있고 또 강사 진용도 이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제가 강사 출신이고 또 뭐 여기 원장님도 그렇고 뭐 다 아주 잔뼈가 굵어서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지금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짜져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행정학에 국한해서 말씀드려 봐도, 제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는 조금 더 제가 강화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는 혼자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원래. 혼자 해야 되는데, 같이 하려고. 같이 해서 제가 옆에서 부스터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맡겨놔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하라고 해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과정까지도 같이 케어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 원하는 소개의 성과를 좀 이뤘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각자에 따라서 뭐 계획이 2년 이상 나는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봐라고 했잖아요. 그러긴 하지만은 학원에서 목표하는 바는 지방지까지 통틀어서 1년 공부하면 붙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 속에서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OT 겸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행정이 뭐고, 행정학이 뭐냐. 그런 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잠깐 머리 좀 식히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